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재혼을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그분 별로 안 좋은 소문도 있다던데. 그래,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난 그 사람의 눈빛을 믿어. 40년 전 그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단다. 하지만 매일 밤 혼자 울다 지쳐 잠드는 것도 지겨워.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세요.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자주 와도 밤이면 이 엄마는 혼자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칠 때마다 더욱 외로워지는 이 마음. 너희는 모를 거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내 마음과 같더구나.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 이번에는 꼭 잡고 싶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행복을. 오늘 사연은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재혼하여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67세 김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자식들의 반대에도 오랜만에 만난 설레임과 첫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급하게 재혼을 하였는데 막상 재혼을 하니 첫사랑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명숙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명숙입니다. 1956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반대하셨지만 고등학교 은사님의 설득으로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첫해 25의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수학 교사였던 그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주말이면 시내 공원에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42의 중학교 교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40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늘 하던 대로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가 그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지냈어요.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붓글씨를 쓸 때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큰며느리 은주는 제가 혼자 산다고 늘 걱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면서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라고 했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될까봐 매번 고개를 저었죠. 대신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지난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교대에 진학하기 전 2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그때의 설렘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살아있었어요. 그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처럼 외로움에 서두르다 상처받을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죽 한 그릇 끓여왔어요. 아침마다 병실 커튼을 열며 건넸던 말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의 병간 후 그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제발요. 큰아들이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잡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들어가요. 집에 가서 따뜻한 국수라도 끓여줄게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말했죠.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하얀 국화 사이로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 이제는 더 이상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큰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해. 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야.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 현관에 놓인 남편의 낡은 운동화를 보는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당신이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한동안 남편의 운동화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40년 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일어나요? 하고 깨우던 것,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TV 보며 감자전 부쳐주던 것, 그 모든 일상이 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큰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혼자 있는 게 더 나았어요. 누군가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라리 혼자 울고 싶었거든요. 남편과의 마지막 아침이 떠오릅니다. 늘 하던 대로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밥을 차렸죠.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가 잘 됐네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식탁에서 그대로 고개를 떨구던 순간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죠. 제발 눈 좀 떠봐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흐릿해져 가지만 남편의 손이 차가워지던 그 감각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참 짧더군요. 오늘도 식탁에 혼자 앉아 있네. 아침이면 늘 마주보고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자리. 이제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커피 한 잔을 끓이면서도 습관처럼 두 잔을 준비하다가 문득 멈칫하게 됩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가 스스로가 안쓰러워 눈물이 나요. 큰 며느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오고 작은 아들이 안쓰러운지 매일 전화를 하네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너희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지만 차마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어요. 소리가 있어야 이 집이 덜 허전하거든요. 여보, 오늘 드라마가 참 재미있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배우도 나오는데. 습관처럼 남편을 찾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립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사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있고. 큰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와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요. 아이고, 그게 될 일이야? 신혼 때처럼 살고 있는 너희한테 늙은이가 끼어들면 어떡해. 며느리의 마음은 잘 알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요. 밤이 되면 더 힘들어요. 잠들기 전 늘 손잡고 잤던 사람이 이제는 없으니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누워있다가도 한밤중에 깨면 남편 팔베개 위에서 잤던 기억이 더욱 선명해져요. 여보, 내가 옛날엔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네요. 아침이면 복지관에 가서 서예도 가르치고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도 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늘 무거워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지곤 해요. 그래도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끔은 참을 수 없이 서러워져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가 된다는 게 이상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김명숙 씨. 처음에는 그게 현우 선배의 목소리인 줄 몰랐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1살 때의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현우 선배. 목소리가 떨려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창회장 한켠에서 마주친 그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까지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옛 모습이 비치는 듯했죠. 앉아도 될까요?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 좀 나눠요. 그가 내민 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이 그리웠던 온기처럼 전해졌어요. 선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차만 바라보며 말했죠. 5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당신도 3년 전에 남편분을 떠나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의 말끝에 묻어나는 후회가 제 마음에도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땐 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부모님 반대도 그렇고. 입술을 깨물며 겨우 답했어요. 참, 아직도 그때처럼 커피에 설탕 2스푼 넣나요?
불현듯 던진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매일 아침 학교 앞 다방에서 커피 마시던 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옛날의 그 따뜻함을 그대로 발견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꿈에서 명숙 씨를 만나곤 했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교정을 걸어가던 모습.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선배. 저도 가끔 생각났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비 맞으면서 걸었던 그 거리.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첫사랑의 설렘을 고스란히 간직한 21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동창회 이후로 현우 선배와 자주 통화를 하게 됐죠.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어요. 명숙 씨, 오늘도 복지관에 가세요? 네. 서예 수업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복지관 앞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40년 전 그 다방이 떠올랐어요. 명숙 씨 손은 여전히 예쁘네요. 붓글씨를 쓰셔서 그런가? 문득 건진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고. 이제 주름투성이인데 무슨. 쑥스러워 손을 감추려는데 그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잡았죠. 저도 그래요. 현관문 앞에서 자꾸 발걸음이 멈춰져요. 텅 빈 집이 무서워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이렇게 늙어서 다시 만나다니 운명일까요? 그의 물음에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참.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지. 망설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잖아요. 그동안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꺼내놓으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됐죠. 명숙 씨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네. 그럴 때마다 옆자리가 더 허전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때론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마음속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을 때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설렘의 눈물이었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문득 하늘을 보며 먼저 간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재혼을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당혹감이 묻어났죠. 아들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분 별로 안 좋은 소문도 있다던데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난 그 사람의 눈빛을 믿어. 40년 전 그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니까. 제 말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나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단다. 하지만 매일 밤 혼자 울다 지쳐 잠드는 것도 지겨워.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제발요.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지만 이번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너희가 아무리 자주 와도 밤이면 이 엄마는 혼자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칠 때마다 더욱 외로워지는 이 마음. 너희는 모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내 마음과 같더구나.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시면.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시간?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작은아들이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 엄마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저녁 노을 같았죠. 붉게 물든 하늘처럼 제 가슴도 뜨겁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는 꼭 잡고 싶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행복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이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다. 예상했던 대로 반대가 심했다. 큰아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고 작은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매일 밤 외로움에 잠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는데 요즘은 내일이 기다려진다. 현우 선배를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마치 21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다음날 아침 작은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는 생각도 못했네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아려왔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단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웃음을 나눌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희가 너무 사납게 굴어서 죄송해요. 고마워. 내 아들. 그날 저녁 현우 선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명숙 씨, 우리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그래요. 이번엔 꼭 잡을 거예요. 40년 전처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붉은 홍조가 띄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21살의 설렘이 그대로 묻어났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저에게도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여보, 저 잠깐 서랍 좀 정리할게요. 결혼 3일 차 아침,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죠.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받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영희 150만 원, 이미경 200만 원, 박수진 180만 원. 숨이 막혀왔어요. 통장을 떨어뜨린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이게 무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확인해 보니 카카오톡에도 여러 여성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영희 씨 이번 달도 보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미경 씨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수진 씨 어머님 병원비는 잘 받으셨나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펼쳤죠.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분명했어요. 5년 전부터 이어진 정기적인 송금 내역. 매달 꾸준히 여러 여성들에게. 여보, 저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태도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그걸 보셨군요. 너무나 담담한 그의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더 무너져 내렸어요.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이요? 네.
각자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돈이 필요한 분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0년 전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죠. 그럼 저와의 재혼도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명숙 씨, 당신의 퇴직금과 보험금이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을까요? 40년 전의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더럽혀질 거였다면 차라리 그때의 기억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들고 있는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동창회도 우연이 아니었나요? 제 질문에 그의 침묵이 대답이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메모들, 각각의 여성들의 나이, 재산 상태, 그리고 목표 금액이라고 적힌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김명숙 67 퇴직금 2억, 보험금 1억 5천, 주택 6억. 숨이 막혀왔어요. 제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을 보니 그동안의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의 모임. 거기도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복지관에서 만난 것도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숙 씨,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랍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 각기 다른 여성들과 찍은 다정한 모습들, 그 속에서 제가 본 따뜻한 미소는 모두에게 보여준 거짓된 얼굴이었나 봅니다. 40년 전.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땐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날 바꿔놓았죠? 그의 대답이 더욱 아프게 들렸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비오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그와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외롭죠.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이 이 외로움을 이겨내요. 그때 그 말들이 이제는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나요? 노년의 외로움을 이용해도 될 만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들이 적힌 메모장이 놓여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미리 준비된 각본이었다는 걸.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흐느끼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제 마음속에도 끝없는 비가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큰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지만 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들릴게요. 김치 담갔어요. 온몸이 떨려왔어요. 자식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집을 부린 제 어리석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네요. 엄마가 너무 겁없이 살았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짙은 눈그늘.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덜컥 늙어버린 것 같았죠. 큰아들의 전화를 피하고 또 피했어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네요. 받고 싶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지만 이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제 자식들이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 때문에 그 고집을 부렸잖아요. 식탁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잠 못 이루던 이 집이 이제는 감옥 같아요. 창문을 열어도 숨이 막히고 밥을 해도 목이 메어와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작은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아, 미안해. 지금은 엄마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서랍 속 결혼식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어요. 이걸 찢어도 제 가슴에 생긴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나요?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행복해하던 그때 그 모든 게 제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문은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부끄러움도 언젠가는 저 해처럼 저물겠죠. 밤이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여요. 남편과 함께 달을 보며 막걸리 한 잔씩 나누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막걸리 한 잔 할까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허망한 꿈을 꾸다니. 식탁에 혼자 앉아 찬장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2개의 술잔을 준비하며 설레던 마음. 이제는 그저 부질없는 꿈이 되어버렸네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횡할 수가 있을까?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복지관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요. 늙어서도 사랑이 온다니 참 복받은 거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래. 그때의 축하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리네요. 복받은 게 아니라 어리석었던 거죠.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눈물이 차올랐다가 이내 말라버려요. 이제는 울 힘조차 없나 봅니다. 서랍 속 결혼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앉아있어요. 겨우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꿈꿔왔던 행복이 이렇게 쉽게 산산조각 나다니. 21살의 순수한 마음으로 67살의 사랑을 믿었네. 거울 속 제 모습이 안쓰러워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났던 홍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았네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40년 전 그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비 맞으며 걸었던 그 길. 그때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사랑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단 말이 맞나 봐요. 텅 빈 방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제 목소리. 오늘도 달빛은 차갑게 내리쬐고 저는 또 하나의 빈 잔을 마주하고 있네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다니. 여보, 이제야 당신 곁을 떠나보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네요. 그동안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맑아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그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가져다 준 반찬통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내 곁에 있었던 거였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매주 반찬을 들고 오는 며느리의 마음,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르는 아들의 발걸음, 주말마다 전화하는 손주들의 제잘거림.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었어. 서랍 속 결혼반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3일간의 꿈 같은 시간이 제게 준 깨달음이었을까요? 복지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저 이제 서예의 교실로 돌아갈래요. 제자들이 기다릴 테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40년 전의 첫사랑에게 배신당하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늘 제 곁에서 제 아픔을 함께 해준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곁에는 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보,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도 안녕히 있을게요. 붓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까만 먹물이 하얀 화선지에 스며들듯 이제는 제 인생에도 새로운 글씨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